판결. 오늘은 우리가 은소주 판결이라고 사회적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의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한 최근 대부분 판결, 문제점, 그거로부터 우리가 좀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박근용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한 1시간 15분 또는 20분 정도 같이 좋은 이야기 말씀을 나눠주실 세 분을 모셨는데요. 세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 끝에 계신 선생님, 전응희 선생님이십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은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소비자 운동에 있어서 많은 일들, 또 경험들이 많으신 선생님이어서 이번 일이 또 소비자 운동을 함에 있어서 지나친 제약 아닌가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운동에 잔뼈가 굵으신 우리 전 선생님 모셨고요. 그리고 중간에 계시는 선생님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시기도 하고 고려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박정신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든지 시민의 기본권 보호 이런 데 있어서 많은 글들도 쓰시고 활동하고 계셔서 오늘 비평의 책임자에서 모셨고요. 그리고 제 바로 오른쪽에는 정훈 변호사님이십니다. 아름다운 재단에 소속되어 있던 공감, 공익법률사무소 공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지금도 개인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한겨레 신문 칼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법률적인 문제, 기본권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에서 많은 글들도 써주기 위해서 오늘 초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선 세 분한테 사전에 짧게 부탁을 드린 바이긴 한데요. 오늘 저희가 좀 다루려고 하는 은소주 판결이라고 이름을 계속 부르죠. 은소주 판결에 대해서 한 1분 총평을 먼저 들어보고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1분 총평이기 때문에 좀 임팩트 있는 총평을 해주시기를 기대하지만 부담 되시나 보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좀 해주실까요? 1분 총평을 해달라고 1분 전에 1분 전에 10분 내로 가겠습니다. 준비는 안 됐습니다만 호스트 입장에서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이 혹시 종북이 아닌가 좀 의심이 될 정도로 시장경제 원리에 너무나 어긋나는 판결이다. 소비자들 기업들의 입장에서 성배, 기업들이 항상 찾고자 하지만 찾지 못하는 그 성배는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기업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당신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연애할 때 남자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게 여자가 뭘 원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기업이 항상 알고 싶어하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알려주는 그 행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처벌하는 정말 이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이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 있었다. 처음에 종북 이야기 나와서 이게 어디로 갈까 싶어 걱정이었는데 아주 좀 전에 차후에 아마 말씀해 주실 것들을 요약해서 해주신 것 같아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기업에 전하는 것을 오히려 금지한 넓게 보면 오히려 시장경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총평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옆에 전홍희 선생님께서 한번 시장 경제 체제에서 일반 시민은 노동자로도 살고 또 동시에 이제 소비자로도 살고 있는데 노동자로 살 때 시장 경제 체제에서 노동자 3권 중에서 최종적으로 노동자의 파업권이 노동자의 자기 권리를 지키는 궁극적인 권리를 인정받는 것처럼 소비자는 최종적으로는 집단적인 불매운동을
소비자들의 그런 이런 불매운동으로서의 권리가 사업자의 이익과 충돌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소비자가 불매운동을 하게 되면 사업자는 그것을 방어해야 되니까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제 업무 방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사업자 쪽에서 들고 나오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소비자 쪽에서 이야기하는 불매운동의 정당성과 사업자 쪽에서 주장하는 업무 방해 사이에 사실은 이익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지점에서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 항상 이런 소비자 운동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주제인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마디로 그 점에서 결국은 소비자들의 자기 보호 혹은 소비자들의 주권 실현이라고 하는 차원보다 사업자 쪽의 이익에 조금 더 치우친 사업자 친화적인 판결이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소비자 운동이 헌법 124조로 굉장히 협소하게 수동적인 소비자로서의 운동만을 인정하던 차원에서 이것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또 혹은 일반 행동의 자유의 영역까지 소비자 불매운동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그 나름대로 진일보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비판적인 부분도 하나 지적을 해주셨지만 또 마무리 말씀에는 이 판결이 100%다 비판만 할 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걸 해석해내고 또 향후에 이번 판결에 있는 표현된 부분을 우리가 소비자 운동에 있어서 근거로 또 삼을 수 있는 일부 요소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이따가 하나씩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운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서 느끼는 각별한 느낌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사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로 우리 김정훈 변호사님께서 일본 총평을 한번 해주십시오. 전통이 할 건 없고요. 이제 판결문을 보면서 어쨌든 느끼는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그동안 노동운동을 탄압했던 논리랑 소비자운동을 탄압한 이번 소비자운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 첫 번째 판결인데 너무나 동일하다. 유력의 업무방해, 공무운동, 공무운동 너무나 동일한 논리들을 따르고 있다. 것이 이해하는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 판결 이후에 과연 성공한 소비자 불매운동이라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확실할 수 있느냐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자 불매운동이라는 것은 집단적인 구매력을 가지고 기업주의 의사를 변화시켜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그 소비자 운동이라는 특성 자체가 사실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위한 세력 뭐 이런 정도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실패한 소비자 운동인 것인데, 그러면 이런 소비자 운동을 그냥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라는 구성요건의 틀에 맞추어서 결론을 내는 방식이 정말 유효한 것이냐, 그리고 이 판결이 앞으로 소비자 불매 운동에 미칠 영향은 없다는 것을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이번에 적용된 법률이 사실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 전통적으로 써왔던, 거기서 기본이 있었던 건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표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성공한 소비자 불매운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전에 저는 이 판결 보면서 성공한 부택자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옛날에 우리 20년 전에 나왔던 이상한 논리, 검찰이 내세웠던 이상한 논리가 있는데 이번 판결 보면 시민들이 힘을 많이 모아가지고 불매운동에 성공하면 그건 오히려 안 되는, 오히려 실패한 소비자 운동은 처벌 안 할 것 같고 성공한 소비자 운동은 처벌해야 되는 이상한 일이 될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데, 그래서 소비자 운동을 범위를 어디까지 이 법은 이번 판결이 허용해주고 앞으로 어디까지는 못하게 해버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세 분이 좀 말씀을 모두에 시작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고요. 우리 세 분은 이미 이번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과 자료들을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이
비평의 전체 진행을 위해서 또 혹시 인터넷에서 이걸 보고 계신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의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사회자로서 한 2, 3분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이게 화면에 나올까 모르겠는데요. 화면에 조금 혹시 클로즈업이 되면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오늘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시민들의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중단 요구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법원 판결. 이게 오늘 다룰 주제가 될 것 같고요.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진행 경과를 보면 시작은 2008년 5월입니다. 2008년 5월에 다들 기억하시지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여론을 담은 촛불 집회가 이제 아주 불붙었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3개 신문사에서는 그 촛불 시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시민들의 자발성을 이런 것들 왜곡하고 전부 편향적인 왜곡 보도들을 일삼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개하는 시민들이 이제 막 또 많이 나왔죠. 그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막 펼치고 있고 그 중에 일부 분들이 이제 다음 카페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조중동에 대한 비판을 하는 동호회를 또 만드시기도 하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검찰이 그로부터 한 두세 달 후에인 8월 29일에 24명의 시민들을 항의 전화를 만회하셨거나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게시했던 24분을 기소를 했죠. 주된 기소 내용을 이제 업무 방해죄로 기소를 했고, 그 외에도 이제 홈페이지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시킨 것에 대해서도 기소가 됐는데, 오늘 논쟁에서는 그거는 조금 빼고 각종 이제 항의 전화를 하고 항의 글쓰기를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제 2008년 8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1심은 2009년 2월 달에 유죄가 됐고 또 그해 말 2009년 12월 달에 또 2심도 아쉽게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의 3심 판결이 3월 14일 날 올해 얼마 전에 이제 있었죠. 그때는 이제 조금 처음에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되게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게 파기환송, 2심이 깨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2심에서 유죄된 것 중에 일부는 그대로 유죄가 되고 일부 부분이 이제 무죄로 되어서 다시 심사를 해봐라 이렇게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다시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에서 파기환송심을 다시 앞두고 있는. 그래서 아마 우리 24분의 시민들께서는 다시 또 재판에 고초를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같고요. 오늘 아까 먼저 세 분이 말씀해 주시겠는데 쟁점이 이런 것 같아요.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냐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다음에 검찰에서 문제 삼은 건 첫 번째로는 광고주 회사들의 업무를 이 시민 24명이 방해했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광고 매출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새 신문사의 업무도 이 24명이 방해했다 이렇게 문제를 삼은 거죠. 그런데 표에서 여기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대법원에서는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업무 방해는 하급심과 다르게 일단은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그 점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전향적인 좋은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되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아마 우리 참석한 패널분들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주 회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되는데 이런 점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정말 소비자들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해가지고 정당한 회사들의 행위를 못하게 한 거냐, 업무를 방해한 거냐 이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1분 총평식으로 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좀 말씀하시는 부분들의 요지들을 좀 전달해 주셨는데요. 어느 분께서 좀 오늘 이 판결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좀 심적으로 한번 비평을 좀 해주실지 순서대로 아까 뭐 말씀하신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제 끝에 있는 전웅희 선생님부터 제가 표현했죠. 이거 쓴 내용에 뭐 대체로 다 보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소비자 기본법이 아시아 경제위기니까 아시아 경제위기 2000년대 들어오셨잖아요. 97년, 98년이죠.
지금 98년도에 이제 소비자 기본법이 정비가 됐거든요. 근데 소비자 기본법이 정비가 되면서 사실 우리가 통념적으로는 소비자 운동이라는 게 그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그 시장 경제에서 그 사업자에 비해서 이제 불균형한 위치에 있고 고립된 그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추려면 국가가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소비자 보호 개념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소비자 기본법을 정비할 때 새롭게 이제 등장한 개념이 소비자 주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단순히 국가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시장 경제의 일주체로서 소비자가 그 경제 발전에 져야 될 책무가 있고 역할이 있다. 그래서 소비자 주권과 그 책임을 오히려 이제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비자 기본법 안에 보면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몇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소비자가 자기 권익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경제적인 권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권리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런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할 권리 같은 것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소비자 기본법에서 인정하면서 사실상 그 소비자 운동의 이제 적극성, 능동성을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크게 이제 열어놨고 그래서 전통적인 헌법 124조에서 그 소비자 운동, 소비자 보호 운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더 확장된